강원도의 겨울은 언제나 매섭고 가혹했다. 눈이 산등성이를 하얗게 덮은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김주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산림철도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되었다. 30살의 그는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을 산길을 오르내리는 화물열차와 함께했다. 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나르고 때로는 깊은 산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도시로 운반하는 일이었다. 주호의 얼굴은 세찬 산바람에 그을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고 맑았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산과 들판 그리고 그곳에 사는 동물들을 깊이 사랑했다. 어린 시절부터 기차를 타고 산을 오르내리며 자란 그에게는 이 산길이 제2의 고향과도 같았다. 그날도 주호는 평소와 같이 화물열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설원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하얀 눈이 소나무 가지에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간간히 날아오르는 까치떼가 겨울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주호는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며 열차를 천천히 몰았다. 오늘도 평화롭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열차가 깊은 산 속의 한 커브길을 돌아서는 순간 주호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다. 선로 위에 여러 마리의 늑대가 서 있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열차 소리에 놀라 도망가야 할 동물들이 선로 위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주호는 경적을 울렸다. 1번, 2번, 3번. 그러나 늑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히 선로를 지키고 서 있는 것 같았다. 열차의 속도는 시속 70km. 충돌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긴급 제동을 걸어야 했다. 주호는 망설임 없이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시켰다. 열차는 급격히 속도를 줄이며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미끄러져 갔다. 만약 이때 선로가 얼어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다행히 열차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완전히 멈췄다. 열차가 멈추자 주호는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그가 선로 앞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늑대들은 여전히 선로 위에 서 있었지만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었다. 나이 지긋한 한 노인이 선로에 묶여 있었다. 이런, 저분이... 주호는 즉시 그 노인을 알아보았다. 그는 박민석 할아버지였다. 산림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특히 산악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평생을 바친 산림보호원이었다.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사냥과 늑대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그는 지역에서 늑대 할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존경받고 있었다. 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놀랍게도 늑대들은 그가 다가가자 천천히 길을 비켜주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있었지만 적대감은 보이지 않았다. 박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김주호예요. 강원철도 기관사입니다. 노인은 약하게 눈을 떴다. 그의 얼굴은 멍들고 상처투성이었으며 입술은 추위로 파랗게 변해 있었다. 주호군, 고맙네. 주호는 재빨리 노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확인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박 할아버지를 선로에 묶어놓은 것이 분명했다. 주호는 열차에서 공구상자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노인을 풀어주었다. 누가 이런 짓을... 제가 지금 바로 구급차를 불러야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약하게 손을 들어 주호를 멈추게 했다. 잠깐, 이 친구들 보내야 해. 노인은 힘겹게 늑대들을 가리켰다. 늑대들은 여전히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다. 주호는 그제서야 이들이 평범한 늑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야생동물이 가질 수 없는 지성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절 해치지 않을 거예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늑대들이 나를 지켜줬어. 주호는 급히 노인을 열차 안으로 데려갔다. 응급처치 상자를 꺼내 노인의 상처를 간단히 치료하고 담요로 그를 따뜻하게 감싼 후 무전을 통해 가장 가까운 역의 역장에게 상황을 알렸다.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는 노인 곁을 지켰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 할아버지?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밀렵꾼들, 내가 그들의 함정을 신고했거든. 복수한 거야. 주호는 분노를 느꼈다. 박 할아버지는 강원도 산림에서 밀렵꾼들과의 싸움에서 늘 앞장서 왔다. 고라니, 사냥, 그리고 특히 늑대 같은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수십 년간 헌신했다. 그런데 늑대들은 어떻게?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5년 전, 내가 함정에 걸린 어미 늑대와 새끼들을 구해줬어. 그때 가장 큰 녀석이 지금 저기 있는 그놈이야. 주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열차 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한 마리의 큰 늑대가 여전히 선로 옆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기억했나 봐. 밀렵꾼들이 날 묶어놓고 떠난 후 이 친구들이 나타났어. 열차가 오자 그들은 선로 위에 서서 열차를 멈추게 했지.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녀석들이야. 주호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늑대들을 바라보며 그는 자연과 동물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박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도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늑대들은 이미 깊은 산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날 이후 김주호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같은 구간을 운행하면서도 그 커브길에 다다를 때면 항상 속도를 줄이고 3번의 짧은 경적을 울렸다. 그것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는 늑대들에 대한 그만의 인사였다. 고마워, 친구들. 언젠가 또 만나자. 그리고 그 순간 깊은 숲속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쳐 오는 것 같았다. 주호의 이야기는 철도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박민석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회복된 후 직접 증언하면서 진실로 받아들여졌다. 늑대들이 사람을 구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는 지역신문에도 작게 보도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야기에 감동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사냥꾼들과 개발업자들은 여전히 늑대를 위험한 존재로 여겼고 박 할아버지의 보호 활동에 적대적이었다. 늑대는 늑대일 뿐이야. 언젠가는 사람을 공격할 거라고. 이런 말들이 지역사회에서 돌아다녔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가 산악 지역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연보호와 개발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주호는 이런 소문들을 듣고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에게 있어 늑대들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종종 박 할아버지를 병원에 문병하러 갔고 그곳에서 노인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워. 동물들에게도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노인의 말은 주호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그는 점점 더 자연과 동물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틈틈이 박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야생동물 보호소를 돕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다. 주호는 그를 직접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 노인의 집은 산중턱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이었다. 주변은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멀리서 개울물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이 내 집이야. 30년 넘게 살았지. 노인은 집 앞 작은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다르지? 도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향기야. 주호도 옆에 앉아 함께 숲의 향기를 맡았다. 그것은 정말 특별했다. 흙과 나무, 이끼, 그리고 무언가 더 깊고 신비로운 것이 섞인 향기였다. 박 할아버지, 정말 여기서 혼자 사세요. 노인은 웃었다. 혼자라니, 내가 어떻게 혼자겠어? 주변에 수백 마리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작은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에서 내려와 노인의 무릎 위로 뛰어올랐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도토리 몇 개를 꺼내 다람쥐에게 건넸다. 이 친구는 동구라고 불러. 3년째 함께하고 있지. 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람쥐는 노인의 손에서 도토리를 받아먹고는 곧 다시 나무로 올라갔다.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으신 것 같아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대화라기보다는 교감이라고 해야겠지. 마음이 통하면 말은 필요 없어. 주호는 그날 밤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작은 오두막 안은 의외로 아늑했다. 벽면에는 다양한 동물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자연과 생태계에 관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노인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원래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40대 중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 강원도 산속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어느 날 문득 이 모든 도시 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 자연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고 싶었지. 노인은 처음에는 단순히 자연을 즐기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점차 산에서 일어나는 밀렵과 불법 벌목, 환경 파괴를 목격하면서 보호활동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늑대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들은 너무나 오해받고 있는 동물이거든. 사실 늑대는 매우 가족적이고 충성스러운 동물이야. 한번 맺은 유대는 평생을 간다고. 주호는 노인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평소에도 산과 동물들을 좋아했지만 이렇게 깊은 차원에서 자연을 이해하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그날 늑대들이 할아버지를 구하러 온 거예요. 노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나를 인식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 특히 그중 한 마리, 내가 강철이라고 부르는 늑대는 내 눈을 들여다보며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했어. 강철이여. 그래, 그 녀석의 털빛이 강철같이 회색이거든. 내가 오래전에 덫에서 구해준 새끼 늑대 중 하나야. 이제는 무리의 리더가 되었지.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은 늑대를 무서워하고 미워해. 하지만 실제로 위험한 건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야. 그날 밤, 주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밤의 소리들, 바람소리, 부엉이 울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의 하울링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 주호는 일찍 일어나 노인의 아침 일과를 도왔다. 그들은 함께 주변 숲을 산책하며 동물들의 흔적을 살펴보고 밀렵꾼들이 설치한 덫이 있는지 확인했다. 밀렵은 여전히 큰 문제야. 특히 고란이나 사냥 같은 동물들이 많이 희생돼. 그들이 산책하는 동안 주호는 노인이 얼마나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지 볼 수 있었다. 그는 새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떤 새인지 알아맞히고 나뭇잎 하나의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 자연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아.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주호는 자신이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기차를 운전하며 스쳐 지나갔던 숲과 산, 그리고 거기 사는 동물들이 이제 그에게는 그저 풍경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존재들로 다가왔다. 철도가 지나가는 곳은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너희가 다니는 산악철도는 야생 동물들의 중요한 서식지를 관통하지. 노인의 말에 주호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일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럼 철도가 없어야 하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니야. 인간의 삶과 자연은 함께 공존해야 해. 다만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자연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지. 점심 무렵, 주호는 노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음에 또 들르겠습니다. 박 할아버지. 노인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언제든지 환영이야, 주호야. 그리고 기억해, 숲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어. 주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산을 내려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새로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난 후 주호는 기차를 운행하던 중 무전을 통해 급한 연락을 받았다. 주호 씨, 듣고 있나? 급한 소식이야. 목소리는 강원철도 역장인 이상우의 것이었다. 네, 말씀하세요, 역장님. 자네가 전에 구한 그 산림보호원, 박민석 씨 있지? 그분이 또 위험에 처했다고 해. 밀렵꾼들이 그의 집을 습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언제요? 지금이요? 방금 전이야.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 깊은 산속이라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주호는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렸다. 역장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제 열차 위치가 박 할아버지 집과 가깝습니다. 알았네. 조심하게. 무장한 밀렵꾼들일 수도 있으니. 주호는 열차를 가장 가까운 간이역에 정차시키고 비상 상황임을 알린 후 역무원에게 열차를 맡겼다. 그리고 그는 역에 비치된 오토바이를 타고 박 할아버지의 집을 향해 산길을 달렸다. 도로는 울퉁불퉁했고 곳곳에 눈이 쌓여 있어 주행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주호는 최대한 속도를 내며 산을 올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노인의 안전만이 가득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주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문은 부서져 있었고 내부는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책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가구들은 뒤집혀 있었다. 박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주호는 급히 집안을 수색했지만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던 중 그는 눈 위에 찍힌 여러 개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노인을 끌고 간 것 같았다. 주호는 발자국을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갔다. 그의 심장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그가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는 나무 뒤에 숨어 상황을 살폈다. 작은 공터에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 중 2명은 사냥용 총을 들고 있었고 1명은 박 할아버지를 나무에 묶어놓고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이미 멍들어 있었고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다.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영감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린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봤어. 이제 너를 처리하고 나면 아무도 우리 사냥을 방해하지 못할 거야. 주호는 분노로 떨었다. 그들은 분명 박 할아버지가 신고했던 밀렵꾼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무기도 없이 어떻게 3명의 무장한 남자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호는 그 소리를 즉시 알아차렸다. 늑대였다. 밀렵꾼들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뭐야, 늑대인가? 여기 늑대가 있다고.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주호는 나무 뒤에서 슬그머니 나와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재빨리 노인의 입에 물린 천을 풀어주었다. 주호군. 노인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공터 주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밀렵꾼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며 총을 들고 주변을 겨냥했다. 뭐야 이거? 늑대들이 우릴 에워싸고 있어. 주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노인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다행히 밀렵꾼들은 늑대의 소리에 완전히 주의가 분산되어 있었다. 조용히 하세요. 우리 같이 빠져나가야 해요. 주호가 마지막 매듭을 풀자 노인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아직 약했지만 주호의 도움으로 천천히 숲 쪽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밀렵꾼이 뒤를 돌아보았다. 야, 저기 누가 있어? 영감이 도망가. 그는 즉시 총을 들어 그들을 향해 겨냥했다. 주호는 반사적으로 노인을 감싸 안으며 몸을 던졌다. 그 순간 어디선가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와 밀렵꾼을 덮쳤다. 으악! 밀렵꾼의 비명소리와 함께 총이 땅에 떨어졌다. 거대한 회색 늑대가 그의 팔을 물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노인이 강철이라고 부르던 그 늑대였다. 다른 두 밀렵꾼은 공포에 질려 무작정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총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여러 마리의 늑대들이 숲속에서 나타나 그들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도망쳐! 미친 늑대들이다. 밀렵꾼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늑대들은 그들을 쫓아갔지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쫓아내려는 듯했다. 강철만이 뒤에 남아 주호와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다. 강철아, 고맙다. 노인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늑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는 다른 늑대들을 따라 숲속으로 사라졌다. 주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다. 늑대들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구하러 온 것이었다. 박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노인은 주호의 어깨에 기대어 천천히 걸었다. 괜찮아. 집으로만 데려다 주게. 하지만 내 몸은 내가 알아. 병원보다는 내 집이 더 나을 거야. 주호는 노인의 뜻을 따라 그를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집에 도착하자 노인은 주호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 누웠다. 주호는 오두막 안에 있던 약초들을 이용해 노인이 알려주는 대로 상처를 치료했다. 약초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이것들이 내 몸을 치유해 줄 거야. 노인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평온해 보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안정감이 담겨 있었다. 주호야, 오늘 넌 중요한 것을 목격했어. 동물들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유대를. 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동물의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감정과 지성을 가진 존재들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늑대들이 정말로 할아버지를 구하러 온 거군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나의 가족이나 다름없어. 내가 그들을 돕고 그들이 나를 돕는 거지.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야. 주고받음, 상호 존중. 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 깊은 산속에서 전에 없던 안정감을 느꼈다. 저도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해.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고 동등한 존재로 대하는 것. 그날 밤 주호는 다시 한번 노인의 오두막에서 묵게 되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달빛이 비치는 숲을 바라보며 오늘의 경험을 곰곰이 생각했다. 세상은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웠다.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이제 그에게 두려움이 아닌 이상한 위안을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주호는 노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을 확인했다. 그의 활력은 놀랍도록 빨리 회복되고 있었다. 내 몸은 이런 일에 익숙해. 걱정 말게. 주호는 경찰에 연락하여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보고했다. 경찰은 밀렵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넓은 산악 지역에서 그들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밀렵꾼들이 곧 잡힐까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잡히더라도 또 다른 자들이 나타날 거야.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주호는 그때 결심했다.
그는 단순히 열차를 운행하는 것을 넘어 이 산과 동물들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고 싶었다. 박 할아버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도 이 산을 지키는데 참여하고 싶습니다. 노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러고 싶은가? 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진심입니다. 그렇게 주호는 철도 기관사로서의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틈틈이 박 할아버지의 보호 활동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열차를 운행하며 발견한 밀렵의 흔적을 보고하고 때로는 직접 산에 올라 덫을 제거하거나 부상당한 동물들을 구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호는 점차 숲과 동물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그는 박 할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식물의 이름과 쓰임새, 동물들의 습성, 그리고 자연의 순환에 대한 깊은 지식들을, 특히 주호는 늑대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구조와 감정을 지닌 고도로 발달된 존재였다. 그들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보살피며 영역을 지키기 위해 협력했다. 늑대는 인간과 가장 비슷한 동물 중 하나야. 그래서 인간은 그들을 두려워하면서도 동경해왔지. 주호는 종종 박 할아버지와 함께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언덕에 올라가곤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망원경으로 멀리 떨어진 늑대들의 생활을 관찰했다. 강철의 무리는 약 12마리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은 협력하여 사냥하고 새끼들을 돌보았다. 저 무리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한 무리야. 강철은 훌륭한 리더지. 그는 무리를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싸움은 피해. 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주호는 박 할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주호야, 오늘 밤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너도 함께하지 않겠나? 무슨 일인데요? 노인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늑대들과의 만남이야. 그날 밤 주호는 박 할아버지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한참을 걸어 넓은 바위 평원에 도착했다. 달빛이 환하게 바위를 비추고 있었다. 여기서 기다리자. 그들은 바위 위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숲속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천천히 한 마리 한 마리 늑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바위 평원 주변에 둥글게 모여 주호와 노인을 바라보았다. 움직이지 마, 그냥 그들을 느끼게. 주호는 숨을 죽이고 늑대들을 바라보았다. 강철이 맨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달빛 아래에서 특별한 광채를 띠고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강철을 향해 몇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강철도 천천히 다가와 노인 앞에 멈춰섰다. 그때 놀랍게도 강철은 노인의 손을 핥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인사였다. 이리 와보렴, 주호야. 천천히. 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나 조심스럽게 노인 곁으로 다가갔다. 강철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지만 곧 주호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에게 내 손을 보여줘. 두려워하지 마. 주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강철은 잠시 그의 손을 관찰하더니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강철은 주호의 손도 핥기 시작했다. 그가 너를 받아들였어. 그날 밤 주호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그는 늑대들과 함께 달빛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때로는 그를 경계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듯했다. 이건 특별한 선물이야, 주호야.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주호는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주호는 여전히 철도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산림보호활동가가 되었고 박 할아버지와 함께 야생동물 보호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의 활동은 점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기관사가 늑대들에 의해 구출된 노인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생동물, 특히 늑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 지역 주민들과 사냥꾼들은 늑대를 위험한 존재로 여겼고 그들의 보호에 반대했다. 하지만 주호와 박 할아버지는 꾸준히 교육 활동을 펼치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늑대는 결코 무분별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그들은 인간을 두려워하고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들의 먹이를 빼앗는 것이죠. 주호는 학교와 지역센터에서 강연을 하며 늑대와 다른 야생동물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파했다. 어느 날, 박 할아버지는 주호를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주호야,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있어. 이제 내가 이 일을 계속하기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 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이제 75을 넘겼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정정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해. 내가 없어진 후에도 이 일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주호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노인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내가 있어 다행이야, 주호야. 넌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늑대들도 그걸 알아차렸지. 그 후로도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일했다. 주호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박 할아버지는 그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겼다. 특히 주호는 철도 회사와 협력하여 야생동물 친화적 철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열차가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다리나 터널을 설치하고 열차 운행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편의만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주호의 이런 노력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늑대들, 특히 강철의 무리는 주호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주호는 종종 그들의 영역을 방문했고 강철은 이제 그를 신뢰하는 듯했다. 때로는 주호가 혼자 숲을 걸을 때 강철이 멀리서 그를 따라오며 지켜주기도 했다. 그는 너를 무리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 같아. 박 할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말했다. 주호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야생 늑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에게 큰 영광이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 겨울은 유독 혹독했다.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고 눈은 쉬지 않고 내렸다. 주호는 여전히 열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이날도 그는 평소처럼 산을 오르는 열차를 몰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이 함께했다. 박 할아버지였다. 오랜만에 도시에 나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 노인은 주호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만 주호는 노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종종 기침을 했고 얼굴은 전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노인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열차는 천천히 산을 오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는 환상적이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고 나무들은 눈의 무게로 가지를 숙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열차가 커다란 소리와 함께 흔들렸다. 주호는 급히 제동을 걸었다. 무슨 일이지? 노인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뭔가 선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열차가 완전히 멈추자 주호는 밖으로 나가 상황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선로 위에는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있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이었다. 큰일이네요.
이걸 치우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주호는 무전으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 구조대가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열차 안에서 기다리도록 해야겠어요. 그들이 열차로 돌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늑대의 울음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그 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저건 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강철이에요. 주호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들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숲속에서 한 마리의 늑대가 나타났다. 그것은 확실히 강철이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다시 숲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노인이 말했다. 따라가야 할까요? 노인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게 분명해. 주호는 열차의 승무원에게 자신이 상황을 확인하고 오겠다고 말한 뒤 노인과 함께 강철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눈이 깊게 쌓여 있어 걷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최대한 빨리 움직였다. 강철은 종종 뒤를 돌아보며 그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들이 한참을 걸어 산중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강철에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그 중앙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함정에 걸려 있었다. 그것은 분명 밀렵꾼들이 설치한 덫이었다. 두 늑대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다. 이런.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주호는 즉시 덫으로 다가갔다. 다른 늑대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강철이 그들을 진정시키는 듯한 소리를 내자 물러났다. 덫에 걸린 늑대 중 하나는 강철에 짝인 듯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어린 늑대였다. 주호는 조심스럽게 덫을 풀기 시작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덫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날카로운 이빨이 늑대들의 다리를 깊이 파고들어 있었다. 조심해, 주호야. 이 덫은 아주 위험해. 박 할아버지도 다가와 도움을 주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공구를 꺼내 덫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이건 특수하게 제작된 덫이야. 풀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들은 함께 노력했다. 추위와 눈 속에서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첫 번째 덫을 풀 수 있었다. 어린 늑대는 즉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의 상처 때문에 비틀거렸다. 천천히, 친구야, 주호가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두 번째 덫도 곧 풀렸다. 강철의 짝은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 같았다. 그녀는 일어서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 이 상처는 심각해. 치료가 필요해. 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주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늑대를 감쌌다. 열차로 데려가요. 거기에 응급처치 키트가 있어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주호를 바라보았다. 야생 늑대를 열차에 데려간다고? 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우리를 도왔을 때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차례예요. 주호는 조심스럽게 다친 늑대를 들어 올렸다. 그녀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곧 체념한 듯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어린 녀석도 부탁드려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린 늑대를 안아들었다. 늑대는 겁에 질린 듯했지만 노인의 익숙한 냄새를 맡고는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다. 그들이 늑대들을 안고 열차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자 강철이 그들을 따라왔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감사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열차에 도착하자 승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다친 늑대를 안고 오는 모습은 분명 일상적인 광경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세요? 열차 승무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도움이 필요한 생명체들이에요. 주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와 주세요. 승무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호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재빨리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왔다. 주호와 노인은 다친 늑대들을 열차의 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들은 함께 늑대들의 상처를 닦고 소독하고 붕대로 감쌌다. 늑대들은 때때로 통증에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대체로 치료를 받아들였다.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은 것 같아요. 주호가 말했다. 하지만 상처가 깊어서 감염될 위험이 있어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진한 초록색 액체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든 약초 연고야. 상처 치유와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될 거야. 그들은 연고를 늑대들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바르고 다시 깨끗한 붕대로 감쌌다. 모든 과정이 끝나자 두 늑대는 지친 듯 눈을 감았다. 그동안 강철은 열차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안을 들여다보며 상황을 살폈다. 그는 가족을 걱정하고 있어. 노인이 말했다. 주호는 밖으로 나가 강철에게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강철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했다. 걱정하지 마. 그들은 회복될 거야. 우리가 잘 돌볼게. 강철은 마치 이해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주호의 손을 핥았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였다. 당신과 이 늑대는 정말 특별한 관계인 것 같네요. 한 승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주호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예요. 이 늑대들은 단순한 야생 동물이 아니에요. 그들은 감정을 가진 지능적인 존재들이죠. 다른 승객들도 점차 다가와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곧 호기심과 동정심을 보였다. 밀렵꾼들이 설치한 덫이었군요. 주호가 설명했다. 이 늑대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오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승객들은 주호의 말에 공감하는 듯했다. 몇몇은 심지어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과 물을 나누어 주었다. 그동안 구조팀은 선로 위에 쓰러진 나무를 치우기 위해 도착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작업한 끝에 마침내 나무를 제거할 수 있었다. 곧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승무원이 알려왔다. 주호는 노인과 눈빛을 교환했다. 이 늑대들은 어떻게 할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금 상태로는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어려울 것 같아. 일단 내 오두막으로 데려가자. 그곳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돌볼 수 있어. 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열차가 다시 출발하자 강철은 한동안 열차를 따라 달렸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는 결국 멈춰서서 열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곧 다시 만날 거야, 친구. 주호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약속했다. 몇 시간 후 열차는 다음 역에 도착했다. 주호와 노인은 조심스럽게 다친 늑대들을 데리고 열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역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인의 오두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요청했다. 다행히 역에는 작은 트럭이 있었고 역장은 기꺼이 그것을 빌려주었다. 정말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역장이 경외심을 담아 말했다. 트럭을 타고 산길을 오르는 동안 주호는 노인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노인은 종종 기침을 했고 얼굴은 창백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무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내가 이런 일을 위해 살아온 거야. 오두막에 도착한 후 그들은 다친 늑대들을 안으로 데려와 따뜻한 곳에 눕혔다. 노인은 약초를 더 많이 가져와 약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약은 상처 치유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 내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비법이지. 주호는 노인의 손길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노인은 각 약초의 이름과 효능,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저 그것을 찾아내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돼.
며칠이 지나자 늑대들은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린 늑대는 특히 빠르게 나아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었고 음식도 스스로 먹을 수 있었다. 강철의 짝은 회복이 더 더뎠지만 그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상처는 깊었지만 감염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늑대들을 돌보는 동안 강철은 매일 오두막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곤 했다. 주호는 종종 밖으로 나가 그에게 상황을 알려주었다. 걱정 마, 그들은 나아지고 있어. 곧 다시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밤, 주호가 오두막 앞 의자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강철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그것은 특별한 순간이었다. 야생 늑대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인간 곁에 앉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들이 많이 그립지? 주호가 물었다. 강철은 마치 이해한 듯 낮게 울었다. 내일이면 어린 녀석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내 짝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인간과 늑대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신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다음 날 예상대로 어린 늑대는 충분히 회복되어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주호와 노인은 그를 데리고 오두막 밖으로 나갔다. 강철이 기다리고 있었다. 잘 가, 친구야. 다치지 않게 조심해. 어린 늑대는 잠시 주호와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감사의 표시로 가볍게 그들의 손을 핥았다. 그 후 그는 강철과 함께 숲으로 사라졌다. 강철의 짝은 일주일 정도 더 오두막에 머물렀다. 그 기간 동안 주호는 그녀를 돌보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주호를 신뢰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녀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들이 그녀를 숲으로 데려갔을 때 강철과 다른 늑대들이 모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환영 파티와도 같았다. 이제 내 가족에게 돌아갈 시간이야. 강철의 짝은 마지막으로 주호와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다른 늑대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서로를 반갑게 맞이했고 곧 무리 전체가 함께 숲속으로 사라졌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주호가 감격의 찬목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야. 우리가 존중하면 그들도 우리를 존중해준다는 것. 그날 밤 주호는 노인과 함께 오두막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노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자연과 함께한 한 인간의 긴 여정이었다. 내가 처음 이 산에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도시에서 온 철없는 젊은이였지. 하지만 산이 나를 가르쳤고 동물들이 나를 받아들였어. 주호는 노인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다. 그는 자신도 이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저도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자연과 동물들을 지키는 일을요. 노인은 따뜻한 눈빛으로 주호를 바라보았다. 넌 이미 그 길에 들어서 있어, 주호야. 그리고 넌 나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주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노인이 자신에게 건네는 지식과 지혜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인생의 바통을 넘겨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약속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이 산과 동물들을 지키겠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늘 기도해온 것이 바로 그거였어. 내 뒤를 이을 사람을 만나는 것. 그날 밤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이제 주호에게 두려움이 아닌 평화와 안정감을 주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찾아왔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산은 점차 녹색으로 물들어갔다. 주호는 여전히 철도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매주 말마다
박 할아버지의 오두막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산을 돌아다니며 동물들을 관찰하고 밀렵꾼들의 덫을 제거하고 부상당한 동물들을 치료했다. 특히 주호는 강철의 무리와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이제 주호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종종 그를 맞이하러 나오곤 했다. 강철의 짝은 특히 주호에게 감사하는 듯했다. 그녀는 종종 주호 곁에 앉아 그가 산을 탐험하는 동안 함께했다. 어느 날 주호는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급히 노인을 부축해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노인은 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병원은 필요 없어.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 주호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두려워하지 마, 주호야. 이것은 자연의 순환이야. 모든 것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지. 주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노인을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아직 할아버지에게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노인은 주호의 손을 꼭 잡았다. 넌 이미 충분히 배웠어. 이제 내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야. 그날 이후 노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주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노인 곁에서 그를 돌보았다. 그는 노인이 가르쳐준 약초들을 사용해 그를 치료하려 했지만 노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내게 전하고 싶어, 노인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주호에게 오래된 노트북을 건넸다. 그 안에는 그가 수십 년간 기록해온 모든 지식이 담겨 있었다. 약초의 사용법, 동물들의 습성, 자연의 순환에 대한 관찰 등 모든 것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기록이야. 이제 내 것이다. 주호는 감사의 마음으로 노트북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노인의 평생을 담은 보물이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 노인은 주호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나를 밖으로 데려가 주겠니? 내가 사랑하는 이 산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싶어. 주호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어 오두막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오두막 앞 작은 언덕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는 온 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정말 아름답구나. 노인이 속삭였다. 갑자기 숲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주호가 고개를 돌리자 강철과 그의 무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듯이 조용히 주호와 노인 주변에 모여 앉았다. 보라, 주호야. 그들이 왔어.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약한 손을 뻗어 강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강철은 그의 손을 핥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듯했다. 자연은 항상 우리와 함께해. 그것이 노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고 산의 바람 속에 그의 마지막 숨이 녹아들었다. 주호는 슬픔에 잠겨 노인을 안았다. 늑대들은 모두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산 전체가 노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같았다.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게요. 주호는 노인의 유언에 따라 그를 산 정상 근처에 묻었다. 그곳은 노인이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다. 장례식은 간소했지만 주호는 노인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함께했다고 느꼈다. 바람, 나무들,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던 동물들까지. 장례를 마친 후 주호는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이제 그의 공간이 되었다. 노인은 유서를 통해 오두막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호에게 남겼다. 계속해서 이 산을 지켜주길. 그것이 유서에 적힌 노인의 마지막 바람이었다. 시간이 흘러
주호는 노인의 뒤를 이어 산림 보호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철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업으로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노인처럼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인의 노트북을 공부하고 실전에서 배워나갔다. 강철과 그의 무리는 계속해서 주호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주호가 산을 탐험할 때 함께했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를 보호해주기도 했다. 주호는 노인처럼 산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무들의 변화를 관찰하고 동물들의 행동을 이해했다. 그는 점차 자연의 일부가 되어갔다. 그는 또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도 노력했다.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법을 알렸다. 늑대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생태계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면 그들도 우리를 존중할 것입니다. 주호의 노력은 점차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밀렵 활동이 줄어들었다. 심지어 몇몇 주민들은 직접 보호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주호가 산을 순찰하던 중 그는 새끼 늑대 한 마리가 덫에 걸린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덫을 풀어주고 새끼 늑대를 치료했다. 그 새끼는 바로 강철의 무리에서 태어난 새끼였다. 주호는 그 새끼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희망이 완전히 회복된 후 주호는 그를 무리에게 돌려보냈다. 하지만 놀랍게도 희망은 종종 주호를 찾아왔다. 그는 주호의 오두막 주변을 맴돌며 때로는 주호가 산을 탐험할 때 동행했다. 넌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될 거야, 희망아. 세월이 흘러 주호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산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중년 남성이 되었다. 그의 얼굴은 햇볕과 바람에 그을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강철은 이제 늙은 늑대가 되었다. 그는 무리의 리더 자리를 젊은 늑대에게 물려주고 주로 오두막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다. 주호와 강철은 이제 노년의 동반자가 되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주호는 강철이 오두막 앞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몸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약해 보였다. 친구야, 내 시간이 왔구나. 주호는 눈물을 참으며 강철을 안으로 데려왔다. 그는 따뜻한 이불로 강철을 감싸고 그의 곁에 앉아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다.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강철아. 내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강철은 마지막 힘을 다해 주호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 그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주호는 강철을 박 할아버지 옆에 묻어주었다. 두 명의 가장 중요한 스승이 이제 나란히 누워 있었다. 당신들이 가르쳐준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강철의 죽음 이후 주호는 더욱 야생동물 보호에 헌신했다. 그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이 지역은 공식적인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곳은 모든 생명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의 노력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이들은 주호를 롤모델로 삼아 자연 보호 활동에 참여했다. 희망은 이제 강철의 뒤를 이어 무리의 리더가 되었다. 그는 주호가 어렸을 때 구해준 그 새끼 늑대였고 이제는 강인하고 현명한 리더로 성장했다. 희망의 무리는 계속해서 주호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어느 날 주호가 산을 순찰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서둘러 오두막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지만 폭우로 인해 길이 미끄러워졌다. 한 발이 미끄러지면서 주호는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굴러떨어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빗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주호는 계곡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아마도 골절된 것 같았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날은 점점 어두워졌다. 이대로 밤을 지새우면 위험할 텐데. 주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다. 그는 어딘가에 피신할 곳을 찾아야 했다. 그때 그는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희망의 소리였다. 희망아, 여기야. 주호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희망과 몇 마리의 늑대들이 그를 찾아냈다. 그들은 주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를 돕기 위해 다가왔다. 희망은 주호의 옆에 엎드려 그가 자신의 등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다. 다른 늑대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그들을 보호했다. 고마워, 친구들. 주호는 희망의 등에 올라탔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 희망은 천천히 일어나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다. 폭풍우 속에서 한 무리의 늑대와 한 인간이 함께 산을 오르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전설처럼 보였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힘든 상황을 헤쳐나갔다. 마침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희망은 조심스럽게 주호를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정말 고마워, 희망아. 내가 없었다면 오늘 밤 큰일 날 뻔했어. 희망은 주호의 손을 핥으며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늑대들과 함께 다시 폭풍우 속으로 사라졌다. 주호는 다리의 부상 때문에 몇 주 동안 오두막에서 쉬어야 했다. 그 기간 동안 희망과 그의 무리는 매일 오두막을 찾아와 그의 안부를 확인했다. 그들은 때로는 토끼나 사슴을 물어다 주기도 했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살아있구나. 주호의 다리가 회복된 후 그는 더욱 늑대들과의 유대를 강화했다. 그는 희망의 무리와 함께 산을 탐험하고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세월이 더 흘러 주호는 이제 늙은 노인이 되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그의 몸은 이제 예전처럼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생생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그는 젊은 기관사인 민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민수는 주호와 마찬가지로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청년이었다. 민수야, 이 산과 동물들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 지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해. 민수는 주호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철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틈틈이 주호를 도와 산림 보호 활동에 참여했다. 어느 겨울날 주호는 오두막 앞 의자에 앉아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는 박 할아버지와 강철 덕분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고마워, 강철아. 갑자기 그는 멀리서 기차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민수가 운행하는 열차였다. 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기차가 늑대들이 활동하는 지역을 지날 때 항상 특별한 신호를 보내달라고 민수에게 부탁해 두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시간에 3번의 짧은 기적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늑대들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주호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느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다. 멀리서 희망과 그의 무리가 기차의 신호에 응답하듯 함께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온 산에 메아리 쳤다. 그날 밤 주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그의 영혼은 이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산과 하나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오두막을 찾아왔을 때 그는 주호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음을 발견했다. 그는 주호의 유언에 따라 그를 박 할아버지와 강철 옆에 묻어주었다. 장례식 날 놀랍게도 많은 늑대들이 묘지 주변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마치 위대한 지도자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함께 울부짖었다. 민수는 이제 주호의 뜻을 이어 산과 동물들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열차를 운행하며 늑대들이 사는 지역을 지날 때마다 3번의 짧은 기적을 울렸다. 이것은 늑대들을 위한 인사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역을 존중한다는 표시죠. 그리고 그 전통은 세대를 거쳐 계속되었다. 오늘날까지 강원도의 산골짜기를 지나는 열차는 특정 구간에서 항상 3번의 짧은 기적을 울린다. 그것은 오래전 한 기관사와 늑대들 사이의 특별한 인연을 기념하는 의식이 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이를 늑대의 인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가끔 폭설이 내리는 겨울밤에는 열차가 그 신호를 보낼 때 늑대들이 응답하듯 함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김주호와 늑대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을 존중하면 자연도 우리를 존중합니다.